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고, 제가 어제 동영상 올렸습니다. 월요일에 어제 올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어제 동영상에서 어떻게든 왼비가 세졌다가 풀어주는 과정에서 오른비가 될 수도 있고, 또 애시당초 언더 중량을 왼쪽 라인에 왼손 왼발에 언더 중량을 차고 있는데 잘 모른다 이런 분들이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라고 했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이게 오른쪽 비대칭이라고 확인이 되시면 왼쪽으로 균형점으로 가는 거죠. 균형점으로, 그러니까 왼비 쪽으로, 왼쪽 비대칭 쪽으로 진행할 때 뭐 중량 조절법이나 테스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여튼 지난 시간에 이제 일단은 그 내용을 찍으면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하여튼 그 동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거는 테스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테스트가 중요하고, 또 테스트가 결과가 나오면 대처를 요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왼쪽이 약하면 왼쪽의 중량을 이런 식으로 5g씩 올려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또 특별히 중요한 게, 아주 단순화를 시켜봅시다. 단순화를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테스트는 이거예요. 오른쪽, 왼쪽 어느 쪽이 더 세냐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50%예요. 그냥 찍어도 50%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확률을 50%를 80%, 90%로 끌어올리기, 맞게 할 맞출 확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작동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인지 능력이에요. 인지 능력. 인지 능력이 뭡니까? 인지는 하여튼 아는 거예요. 그죠? 내가 머리를 써서 생각을 써서 뭐가 옳은 건지 알아내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알아내는 거고, 옳은 게 뭔지 알아내는 거예요. 인지라는 거는 지식하고 개념이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테스트 뒤뚱뒤뚱 걸으면서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으냐 왼쪽 다리에 피가 많으냐를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오른팔에 피가 많으냐 왼쪽 팔에 피가 많으냐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오른쪽 가슴에 피가 많으냐 왼쪽 가슴에 피가 많으냐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또 옆구리도 오른쪽 골반 쪽이 더 피가 많으냐 왼쪽 골반 옆쪽이 더 피가 많으냐 알아내면, 어떻게 하든 좀 처음에는 좀 서툴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자, 단순한 거예요. 5대5 싸움인데 인지 능력을 발동하면 이게 5대5가 아니고 7대3, 9대1, 아주 인지 능력이 뛰어나면 10대, 100대 0으로 그냥 이겨버릴 수도 있죠. 성공할 수도 있죠. 그래 되면 거기에 맞춰서 대책만 세우면 되는 겁니다. 대책만 세우면 되는데, 자, 어제 테스트를 해 보셨겠지만은, 이 분주한 가운데 테스트는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많은 상황에서 TV를 보면서 테스트를 한다,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 테스트가 안 돼요. 그게 왜냐, 인지라는 거는 자기가 자신의 몸을, 심지어 생각이나 몸, 구석구석을 마음의 눈으로, 생각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시간이니까 테스트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거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조금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테스트할 때는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 에너지보다 더 많은 2배 정도의 에너지를 집중을 시켜야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은지 왼쪽 다리에 피가 많은지가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인지 능력입니다. 그죠? 그냥 아는 것과 인지는 좀 다른 거예요. 그죠? 또 오른쪽 뒤꿈치로 힘이 더 전달되느냐 왼쪽 뒤꿈치로 힘이 더 전달되느냐 이것도 약간 찾아내면 좋은 거예요. 이거 집중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는 사람이 오른쪽 뒤꿈치 왼쪽 뒤꿈치에 어느 쪽에 힘이 더 많이 들어오는지 알 턱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생각하면서 걷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뒤로 걸을 때 더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자기 몸을 들여다보는 게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하루에 10분씩 5번, 6번을 하든지 20분씩 3번을 하든지 30분씩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2번을 하든지 해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아주 특화된 시간을 설정을 해놔야만 이게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도까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까지 하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또 여러분한테 말씀을 자꾸 드리잖아요. 하여튼 인지가 된다라면 방법은 나와 있는 것 같다. 이게 인지가 되면 중량을 이용해서 바꾸든 걸음걸이를 이용해서 바꾸든 뭐 왼팔 운동 오른팔 운동을 해서 바꾸든 뭐 등 운동을 해서 바꾸든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확인이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뭔가 하면 문제가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모르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뭘 찾아내겠습니까? 이게 여기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확인이 되면 이거는 이런 문제구나. 여기 피가 많구나. 적구나라고 문제가 확인이 되면 적은 곳에는 피를 넣어주면 되고 피가 많은 곳에서는 피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힘이 센 곳에는 힘을 빼주면 되고 힘이 약한 곳에는 힘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뭐 다리가 뒤로 간 다리는 앞으로 보내주면 되고 앞으로 간 다리는 뒤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확인이 되면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해지는 겁니다. 동전 100원짜리 자꾸 넣어주는 게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거 아니죠. 넣어주는 것 자체는 어려운 행위가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거는 내가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은지 왼쪽 다리에 피가 많은지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내기 위해서는 고도로 집중된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보하지 못하면 될 거란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 될 겁니다. 그것도 충분히 또 연습이 돼요. 인지 능력이 충분히 발달이 되면요. 그때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게 인지가 돼요. 근데 초보자들은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기 뭐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은지 왼쪽 다리에 피가 많은지 구분이 안 돼요. 절대로 구분이 안 돼요. 아주 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신 사람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100명, 10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확률이고 대다수의 999명, 9999명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저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후천적으로 얻은 겁니다. 은사로 얻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얻어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지가 되면 균형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이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방법은 의외로 쉽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나요? 문제는 진짜 인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가 문제 있는지 인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균형은 그렇게 잡고, 물론 또 전신운동도 이제 지식적인 부분과 인지 능력이 동시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뒤로 뛰면 좋다. 이거는 오른쪽 비대칭, 왼쪽 비대칭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피를 잘 돌려주는 개념이죠. 그죠? 너무 이렇게 오른비, 왼비만 해결되면 끝. 오른비, 왼비만 해결돼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는 거는 맞아요. 몸도 예전보다는 더 낫고, 소화도 더 잘 되고, 그죠? 훨씬 더 좋은. 근데 좀 더 좋은 걸 추구를 하려면 몸 전체 혈액순환을 도모를 해줘야 되고, 또 힘이 약한 쪽, 왼손이 힘이 약하면 악력기도 이렇게 쓰고, 팔꿈치가 약하면 팔꿈치도 개선을 하고, 어깨가 통증이 있으면 어깨를 치료를 하고, 머리 쪽에 문제가 있으면 머리 쪽도 자꾸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좌우 비대칭 문제와 연관이 있지만은 좌우 비대칭 외적인 문제도 있어요. 전신의 혈액순환적인 문제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하여튼 어제 했던 얘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에 피가 많은지 왼쪽에 피가 많은지 부분적으로 다리, 옆구리, 그냥 팔, 양쪽 가슴, 양쪽 등짝 이걸 살펴보는 게 인지한다, 이렇게 인지해내려는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또 앞꿈치, 뒤꿈치, 앞발, 뒷발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의 결론은요, 테스트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위한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꼭 확보를 하세요.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내주셔야 됩니다. 아침에 30분, 오후에 30분이든, 뭐 20분, 20분, 20분이든 3번 정도를 내든, 그래서 자기 몸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 습관은 아마 평생에 걸친 습관이 되는 게 좋습니다. 아마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평생의 습관이 되어야 돌연사를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거 뭐 1년만 하다가 안 할 겁니까? 저는 할 건데 여러분 안 할 거예요. 저는 죽는 날까지 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테스트가 확인이 되면 해결책은 있다라는 겁니다. 해결책은 분명히 있다. 생각보다는 단순하다. 동전 갖고 장난치고 운동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겁니다. 그죠? 일단 여러분한테 조금 더 문제를 더 부각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지 좀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 좀 더 힘을 좀 내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요즘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돼서 자꾸 쉽게 느껴져요. 쉽게. 물론 그렇다고 내 몸이 뭐 하늘을 날아갔듯이 가볍고 몸이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옛날보다 훨씬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제가 말한 건 균형 잡기 얘기하는 겁니다. 균형 잡기 얘기하는 거. 이거 뭐 균형 잡는 거, 이제 되게 쉬워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전달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계속 제가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고, 저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저 노력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그냥, 제가 설명을 잘 못하니까 여러분한테 제발 좀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하세요. 왜? 저도 그렇게 해서 인지 능력이 올라왔으니까 알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이 인지 능력을 주셨으니까 깨달은 거예요.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더니 해결책도 주셔서 또 알아낸 거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점을 알고 나니까 해결책은 자동으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제가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막 노력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도는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의외로 해결책은요, 한 가지 문제의 해결책은 보통 3가지나 5가지예요. 응용법은 한 10가지 돼요.
근데 그걸 다 여러분한테 뭐 따로따로 이 응용법 10가지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동영상을 통해서. 원리를 이해하니까 해결책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더라고요. 하여튼 최근에 하여튼 여러분 또 이렇게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발전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한테 제가 느끼는 부분을 지금 느끼는 걸 여러분한테 전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제가 기도하고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오늘 또 그런 흐름의 일환입니다. 자, 인지 능력을 좀 개발을 시키자. 인지 능력은 주변의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하고 좀 제쳐놓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시간이죠. 막 가족을 위해서 저녁을 준비하는 가정주부가 저녁을 준비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나요? 그거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요리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불가능해요.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자기 몸을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걸 하던 걸 다 멈추고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좀 갖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시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좀 찾아보는 시간, 또 문제점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좀 해결책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하셔야 인지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몸에 피가 어느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지, 이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본다기보다는 느끼는 거겠죠. 느끼는 거겠죠. 근데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 게 이게 인지 능력입니다. 인지 능력은 개발이 가능하다고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산책하면서도 할 수 있고 제자리 가만히 앉아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운동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자기만을 들여다볼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을 들여다보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 그때는 인지 능력이 안 생겨요. 그죠? 자, 오늘은 왼팔 운동의 이제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왼팔에 대해서 제가 하루는 좀 설명을 하고 싶다. 왼팔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얘기를 많이 했고. 제가 이게 균형 잡기 시 정상 시리즈 이렇게 1번부터 지금 21번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왼팔 운동을 한동안 꽤 했잖아요. 한 2달, 석 달 동안 겨드랑이 쪽 이거 철봉하는 거 이거 내리는 거 있잖아요. 왼팔로 이거 막 10번, 20번씩 해서 하루에 막 6번, 7번 막 그렇게 막 하고 했습니다. 막 많을 때 10번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한 2달, 석 달 동안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는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팽창 문제가 있어서 조금만 하면 또 나빠지고 해서 오른팔도 했다가 왼팔도 했다가 다리 조작도 했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 팽창 문제가 크게 없으니까 왼팔을 당겨도 좋은 시기가 있었어요. 2달 반, 석 달 동안. 그런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이 왼쪽에 기둥이 확 생기면서 왼비가 한번 확 올라온 경험을 갖고 나서 그걸 풀어주면서 이제 오른비, 왼비, 오른비, 왼비 몇 번, 한 10번도 넘게 오른비, 왼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아, 이거 균형 잡기다, 이거. 이제는 뭔가 왼비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그동안 왼비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죠? 다리는 좀 애시당초 왼비에 좀 걸려 있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다리는 균형점 근처나 살짝 왼쪽이 더 센, 둘이 비슷하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러니까 왼팔 겨드랑이 쪽, 가슴 쪽, 등 쪽 이런 쪽으로 어떤 세력,
피의 세력이겠죠. 혈액의 세력이 여기에 형성이 되면서 옆구리와 만나면서 기둥이 생기면서 왼비가 형성이 됐습니다. 왼비가 형성이 됐는데 이게 아주 일시적인 왼비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주 강력한 왼비. 그러니까 풀어줄 때도 아주 좀 세게 풀어줬죠. 다리도 중량도 내려갔고, 뭐, 물론 뭐, 왼쪽 발목의 중량을 제가 많이 차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 60 정도 차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45로 내려와 있으니까, 15g 밖에 안 내려가. 또 풀어줄 때는 뭐, 앞발, 뒷발, 와샤 들어가 있는 걸 바꾸기도 하고, 왼손을 벗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옆구리도 빼주기도 하고, 이걸 다 빼는 게 아니라, 옆구리도 발하고 맞추면서 같이 빼서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하여튼, 제가 왼팔, 특히 겨드랑이 운동, 뭐 밀고 당기기도 하긴 했습니다. 밀고 당기기도 했는데, 특히 겨드랑이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이 겨드랑이 운동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일반인들보다는 오른팔을 진짜 많이 사용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심지어 뭐 노가다, 막일도 했고 막 스포츠 같은 거 오른팔로 진짜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막 탁구, 배드민턴, 뭐 테니스까지도 막 오른팔로 무지막지하게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팔 두께도 오른팔 두께와 왼팔 두께가 왼팔이요, 오른팔에 비해서 한 5분의 3 정도밖에 안 돼요. 냉철하게 말해서, 냉철하게. 과장 안 하고.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두께 자체가. 그래서 왼팔에다가 제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다수 일반인 분들은 저만큼은 아니더라고요. 팔의 두께를 봐도. 자, 이거 좀 차이점을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제가 막 2달, 석 달 동안 왼팔 당겼더니만 좋더라. 이런 거 보고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확실히 오른팔이 두꺼워요. 오른팔, 왼팔 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예전보다는 상당히 가까워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한 3개월 정도 왼팔 운동을 계속, 이제 팽창이 없는 상황에서, 팽창이 없는 게 아니라, 팽창이 영향을 그다지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해도 좋으니까 했다는 겁니다. 물론 오른팔 운동도 조금만 하는데, 어느 순간 왼비가 탁 되니까 왼팔 운동을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한 3주 정도를 왼팔 운동을 하긴 하는데, 처음에 왼비가 걸렸을 때는 아예 못했죠. 아예 못하고, 왼손에 머리춤을 다 벗어버리고, 막 이틀 정도 벗었습니다. 그때. 벗었다 찼다 이렇게 했는데, 벗고 있는 시간이 너무 세서 풀어준다고. 근데 다시 이제 다 풀리고 오른비가 돼서 다시 이제 5g씩 올라와서 또 중량을 이렇게 맞추고 보니까, 저는 다리는 크게 안 움직였어요. 60에서 40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45로 올라왔으니까 큰 변화는 없죠. 손은 벗었다가 다시 180으로 돌아왔으니까 손은 좀 큰 변화가 있었죠. 뭐 저 오른손을 지금은 53g 차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막 100g 또 차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오른손에. 근데 하여튼 처음에는 왼팔 운동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3주에 걸쳐서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제 오른비가 됐다가 왼비가 됐다가 균형을 제가 잡고 있으니까, 오른비가 됐다가 왼비가 됐다가, 하루에 뭐 오른비, 왼비가 막 5, 6번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점점 제가 실력도 올라가고, 실력도 늘어나고, 이제 균형이 이상하게 잡히더라고. 다리의 감각이 막 써요. 이거 오른쪽이 세네, 왼쪽이 세네. 걸음걸이 동작만 살짝 바꿔도 균형이 탁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른비, 왼비, 와, 이거 하루 종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안착이 돼가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냥 안착이 아니에요. 제 실력이 올라가면서 안착이 된 것 같아요. 다리는 맞추겠는데, 점점 이 팔 쪽에서 왼팔이 약간씩 약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지난주부터인가 살짝 들기 시작해서, 지난주부터 살짝 들기 시작했는데,
한 2주 전쯤에 제가 뭐 이렇게 하루에 뭐 이걸 뭐 20번을 했다. 그러니까 10번, 10번, 2번씩 해갖고 20번을 했다. 뭐 또 어제 하루는 또 17번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전까지는 그것도 못했어요. 왼비가 세서 못했는데 20번만 해도 또 왼비가 되고 또 그 다음날은 17번만 해도 왼비가 되더니만은 이제 또 시간이 조금 지나더니만은 나중에는 이제 30번을 하게 돼요. 30번 해도 왼쪽이 약간 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제는 제가 한 40번 가까이 한 것 같아요. 40번 가까이. 왼팔 이렇게 당기는 거. 바깥에 나가서. 이거 왼팔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제가 이거 체중, 제 몸이 65kg인데 65kg를 당기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65kg를 40번을 당겨야 돼요. 64, 24, 2.4톤입니다. 한 3톤 정도 되죠. 65kg니까 500g 따로 놓으니까 하여튼 2.7톤 정도 되겠다. 하여튼 그 정도 계산, 그 정도를 해주니까 팔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걸 또 왼팔 밀고 당기기도 이렇게 조금 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왼쪽 등짝이 약간 피가 빠진다는 느낌이, 제가 왼쪽 등짝 운동을 안 한 지가 꽤 됐어요. 그때 우리 기립근 운동 한참 하고 난 다음에 기립근이 한번 왼쪽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왼쪽 등짝 운동을 하기가 썩 좋다고 느껴지기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가끔씩은 했는데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좀 안 하다시피 했는데 어제 처음으로 등짝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등짝 운동. 어제 한 20번 정도 당긴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왼팔. 우리가 팔 운동,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팔 앞으로 밀고 또 옆에서 당기고 왼팔은 뒤로 당기고. 그죠? 맞죠? 뒤로 당기고 옆으로 밀고 또 위에서 밑으로 당기고 왼팔은 왼팔. 그죠? 그렇게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했다가 제가 한동안 팔 운동에 대해서 이제 기립근이 돌아가고 막 왼비가 되고 막 이러면서 팔 운동 이런 걸 좀 잘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오른비가 자꾸 한 번씩 돼지고 또 그동안 이제 왼비가 세져서 풀어주다 보니까 왼손을 벗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한 2달, 석 달 정도 쌓아놨던 이 에너지인 곧 피그름이요, 혈액이요. 이 혈액이 좀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리는 하여튼 희한하게 잘 맞아요. 그러니까 팔은 그날 운동량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하면 내일은 좀 적게 하게 되고 또 적게 한 날 다음 날은 또 뭐 어떤 동작을 또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게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3주 전까지 왼팔 운동을 많이 했던 그게 의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었다라는 걸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도 왼비가 세져서 풀어주는 과정에서 이게 피가 좀 빠져나온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항상 그런 말 했죠. 우리가 오른팔을, 저도 많이 썼지만은 오른손잡이들은 오른팔을 왼팔에 비해서 아마 무지막지하게 많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 밥 먹을 때도 50번은 더 쓰고, 양치할 때도 50번은 더 쓰고, 글씨 쓸 때도 수백 번은 더 쓰고, 컴퓨터 할 때도 수백 번 더 쓰고, 물건 들고 다닐 때도 오른팔로 잡고 다니고, 막 우산을 잡아도 이렇고 차이가 많이 날 거다. 그러니까 왼팔 운동은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 해줘야 된다.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하면 왼발 오바, 왼쪽 다리가 오바 걸리고 왼쪽 옆구리가 오바 걸리고 왼팔까지 오바 걸려버리면, 먹혀버리면 이 왼비 기둥 생겨져 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리도 균형을 맞추면서 옆구리도 맞추면서 왼팔 운동이 오바가 안 되게끔 적당한 선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하니까 이것도 쉬워요.
운동량은 달라지는데, 아, 내가 오늘 왼팔 운동을 요 정도 하다 보면 알아요. 그냥, 아, 이거 좀 당기기 좀 더 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등짝으로 좀 더 당겨줘야 되겠다. 인지가 되니까. 뒤로 딱 당기가 등뼈가 그냥 뿌더득 뿌더득 거리면서 뭐가 비어있는 공간이 또 느껴요. 누워있는데 이상하게 오른쪽 등짝이 땅에 더 잘 닿는 느낌이 잘 들기 시작했어요. 누워있을 때. 저는 비슷하게 느껴요. 왼비가 심할 때는 왼쪽 등짝이 더 잘 닿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하여튼 오른쪽 등짝이 땅에 더 잘 닿으면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왼쪽이 피가 빠진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누워서도 왼쪽 등짝을 이렇게 눌러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봅니다. 그럴 때는 이제 등 쪽으로 이렇게 뒤로 당기기, 벽 잡고 뒤로 당기기, 이런 거 좀 운동하고. 왼팔 운동이 이렇게 간간히 필요합니다. 잠깐 끊었다가 동영상 또 올리겠습니다.